최근에 제 환자분이 되게 만성 어지러움증으로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다가 본인이 막 찾아보더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받아드셨는데 훨씬 좋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제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들으세요? 쉽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신과 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우울증 약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우울증 약을 먹으면 당연히 기분 좋아지는 약이 아닌지 묻거든요. 그래서 마약처럼 너무 좋게 만들어주는 업시켜주는 이런 약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과 특히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기보단 좀 이렇게 묻어내지게 해주는 약이다. 기분이 묻어나게. 묻어내지게. 내가 예민하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묻어내지게 하면서 예민할 때는 아무래도 사소한 것에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그런 예민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이제 조금 편안해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울증 약이 대부분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로토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도파민은 막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면 세로토닌 좀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우울증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세로토닌 레벨이 좀 낮아진다고 표현을 해요.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좀 예민해지고 이렇게 바뀌는데요. 우울증 약들은 뇌에서 이런 세로토닌의 양을 좀 더 많게 해주는 좀 역할을 해요. 우울증 약을 우울증에도 쓰지만은 불안장애나 아니면 이제 강박장애, 공황장애도 다 똑같이 이제 우울증 약이 그렇죠. 치료제거든요. 불안이나 공황으로 오셨는데 우울증 약을 처방드리면 저 안 그렇죠. 우울한데요? 왜 우울증 약을 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세로토닌이라는 부분을 같이 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약을 사실 드린 거지 우울증이라서 좀 우울증 약을 드린 거는 아니거든요. 세로토닌을 통해서 그런 과민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돈해주고 게다가 장기 복용에도 뭐 의존성 높고 졸리게만 하거나 처지게만 막 그런 효과만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걸 기대하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이걸 빨리 먹어서 내 기분을 끌어올리고 싶다. 약이 그렇게 빠르게 작용하지도 않죠. 최소 2주에서 한 6주 정도 돼야 이제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물론 약에 예민한 분들은 좀 더 빨리 오기도 하고요. 빨리 오죠. 기분이 안정화되시고 정상화되는 과정 한 다음에 유지용량 하다가 이제 끊기도 하죠. 우울증 약 자체를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들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로토닌을 공급해가지고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예민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분들이나 아니면 청각에 예민한 분들, 비문증 같이 눈에 뭔가 많이 이렇게 떠다니는 경우에 좀 많아지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그쪽 예민도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뒤가 보이면서 좀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예민한 게 좀 심하다 이번에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 약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환자분이 되게 만성 어지러움증으로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다가 본인이 막 찾아보더니 SSRI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받아드셨는데 훨씬 좋아지셨어요. 예민한 걸 좀 줄여주는 두통이라던가 어지러움이나 소화기 계통의 좀 불편감도 신체 증상에 예민해지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신과 약물이 사실 많이 쓰여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또 다른 오해가 이제 정신과 약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요. 다 살찌는 약이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말한 정신과 약은 저희 1970년대 이전에 옛날 정신과 약들 주로 오히려 뭐 조현병 약이나 이제 우울증 약도 되게 옛날 말씀드린 약들은 대부분 이제 뭐 1900년대 이제 후반대 나오거나 2000년대 이제 들어서 나온 약들이 많고요. 부작용을 줄인 약들이라서 괜찮은 약들이 사실 많아요. 중독성도 없고 그래도 이제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약간 이제 좀 울렁거림.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이 사실 제일 흔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화기 계통에도 세로토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작동을 해서 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사실 식후에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용량을 좀 천천히 올리거나 하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서 복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시는 게 좀 너무 멍할까봐 안정감을 주는 약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이 세면은 안정감을 주다 못해 조금 나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약을 복용
복용했다면 이제 밤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약의 어떤 종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약의 그 용량을 좀 낮춘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부작용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제 제일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목표는 기분이 0이고 우울이 이제 마이너스 10이면은 0으로 만드는 게 목표긴 해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이제 0을 넘어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에 이제 감정의 어떤 기복을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유난히 기분이 평소보다 너무 들뜨고 내가 안 하던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게 되거나 밤에 잠을 안 자도 되게 에너지가 많고 그 잠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되게 레이싱 소트라고 생각이 팍 이제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거나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전화해서 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해서 그때는 약을 중단하고 다른 걸로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이렇게 좀 짧은 간격으로 보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선한 약물들이 몇십 년간 쓰인 약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초반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건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부작용이 있으면 효과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뭔가 약이 내 뇌에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좀 빠를 수 있어요. 우리는 평균에 기반해가지고 약 처방을 드리는데 조금 그보다 내가 약에 반응이 좋아. 네. 그럼 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도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절하면 됩니다. 네. 템포 조절하고 용량 조절하고 그러시다 보면 몸이 또 신기하게 적응해요. 그 기간이 한 2에서 4주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약에 대한 반응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약을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은 특히 우울증 기준으로 저는 반드시 끊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끊을 때 차근차근하게 천천히 끊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쫙 안정적으로 착륙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발을 하더라도 또 그런 분들은 아세요.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서 또 빨리 치료하면은 제 경험상 빨리 좋아지세요. 외래 뭐 길어야 5번? 맞죠. 네. 짧으면 3번? 오히려 더 빨리 좋아지고 더 마무리가 잘 돼요. 우울증 약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랑 상의하면서 쓰시면은 부작용들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과라는 과가 오해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편견이 많아요. 편견이 많이 편견이 있는데 많아요. 속 시원하게 진료실에 오시면은 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